메나테크 MDT 프로그램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다가 생기는 궁금증. 또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 던졌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좋으면 그거 왜 약으로 안 나왔어?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뭐지? 하고 탁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잘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나테크에 대한 또 제품에 대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들을 때 엄청나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습득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달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품어줄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샘결 강사님입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가 제가 예전에 MUT에서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주제인데, 아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은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순간 딱 막혀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초보 사업자분들은 종종 많이 경험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MUT를 같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딱 나중에서야 생각난 것이, 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잘 준비를 해 가면, 밤에 자다가 이불킥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이란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 놓으시면, 맞아. 그때 강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답변하면 좋다라고 했어. 라고 하시면서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위 스폰서 사장님들을 통해서 자료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라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또 이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하게 됐을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의 스토리를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만 봐서는 이게 뭐 하는 사진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뭔가 좀 역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런 사진이죠. 네, 저는, 원래 물론 이제 일을 하던 거는 고객센터에서 한 15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 사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정말 전신에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고, 28살에 제가 류마티스까지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춤을 시작했는데, 네, 그 춤이 저를 정말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회사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됐을 정도로 저한테는 춤이 굉장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네, 스웨덴에 가서 네, 한국인 최초로 1등한 사진, 네, 여기는 시카고에 가서 또 한국인 최초로 1등한 사진, 또 여기에서는 23년도에 서울에서 이런 그 블루스 댄스라는 장르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도 1등한 사진 뭐 이제 이런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까로 고민하다가 문득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제 사진첩에 과거로 갈수록 이런 사진들이 즐비했어요. 네. 사실 이제 춤을 추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기 때문에 예쁘게 잘 찍힌 사진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가면 예쁜 사진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 사진첩을 봤더니 사진이 이렇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강의하는 사진, 뭐 사회 보고 있는 사진,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미국 본사에 갔을 때 행사 때도 찍었던 저희 사기 스폰서님께서 찍어주신 사진, 뭐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제가 이제 PD 인증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누가 뒷모습을 저렇게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의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신염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고 항상 약을 정말 밥처럼 먹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공부해서 알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그래서 뭐 눈에 염증 오거나 뭐 위에 염증 오거나 그러면 각 그 부위별로 저는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항상 약이 상비약처럼 있었어요. 네, 그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 뭔가 다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였었죠. 그런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거의 뭐 이제 클린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까 트루엘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제품들을 먹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냥 제 인생 자체가 새롭게 그냥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메나테크에 등록을 해서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몸만 뷰티 앤 건강이라는 센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당연히 메나테크도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또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내가 뭐 내 지인이든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누군가한테라도 사실은 MBT를 들었을 때 내가 좀 돈 좀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먹고 경험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나는 알겠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MBT를 좀 수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할 때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람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면 돼요. 네.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염증 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고, 메나테크를 만나서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메나테크를 안 지 좀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냥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짧든 길든 또 나만의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나만의 경험을 다시 스토리로 만드셔서 누군가한테 전달하시면 그것이 뭐 설득이든 설명이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 주에 나눔을 했었었는데 나눔 코치이기도 하니까 저희 조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일반적인 유통에 비해서 마진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Q&A 강의 때 꼭 그걸 열심히 잘 알려드려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문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해소를 하시면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그 질문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의문을 나 스스로 좀 알아가고 해결하고 내가 몰랐던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맞아. 나 최근에 그런 질문 받았는데 그때 답변 못했어.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과정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 몰랐던 그런 의문점을 잘 해결해서 맞아, 나도 그거를 잘 몰랐는데 또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부분이더라라고 내가 알게 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네, 경청이에요, 경청. 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사실 머릿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쫙 듣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A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진짜로 질문하는 속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에 대해서 경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이제 우리가 클릭칸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내가 뭔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번 꿀꺽 참으시고 끝까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속내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청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의견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언성이 높아져요. 네, 점점 톤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약간 논쟁하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실은 나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좋은 취지였는데 괜히 감정적으로 좀 서로 틀어지게 된다거나 뭐 정말로 절친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 이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다시는 오지 마.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듣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청할 때는 경청만 정말 순수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내 반응이 나와버리면 반대의 입장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경청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네. 공감.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경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교육과 이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 이해가 그분한테 잘 전달이 되려면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감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끄덕끄덕 이러면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네, 어떤 사장님이 막 이렇게 막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끄덕끄덕 하면 공감이 될까요? 그렇죠. 표현을 해줘야죠. 맞아요. 네. 그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어때요? 그거는 공감이 아니죠. 네. 그래서 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라면, 맞아. 내가 아는 어떤 분도 너와 똑같은 뭐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도 들었어. 이건 간접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겪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모든 걸 이 사람한테 100%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아픈 걸 내가 똑같이 아파봐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어떤 경험담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나눔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나눔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나의 사례처럼 잘 가지고 와서 잘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의 안에서 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죠. 그렇다면 그때 공감과 유대감이 생기면서 아, 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일단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또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까지 해주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이 이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이 스토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의 사례를 잘 만들어 놓고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상대방이 이해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설명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아 그래? 라고 하면서 공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맛집. 예,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점심에 어디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막 김치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야 거기 김치는 뭐 어디 산 뭐 김치를 쓰고 이런 걸 막 설명하면서 같이 맛집에 데려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점심에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깔스럽고 막 정말 막 입이 짝짝 붙어서 내가 한 공기 먹었는데 오늘 두 공기 먹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맛집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제 맨하탄의 글리카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한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의견의 종류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종류가 생각보다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건 큰 분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몰라서,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 두 번째, 자신의 능력, 나를 못 믿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정말 뿌듯하고 나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따로 있죠. 네. 자, 세 번째, 글리칸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너무나 좀 생소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업적으로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질문.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아예 진입을 못 한다든지 아예 아우 난 보지도 않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젊은 분들도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예전에 우리나라 과거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글쎄라고 하는 그 마음의 좀 장벽이나 선입견들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피라미드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는 당연히 달라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희가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뭐 클릭한이야, 뭐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아 이런 식의 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야, 그거 다단계잖아, 피라미드잖아, 불법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뭔가 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앞서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경청 다음에 공감. 맞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라는 표현을 약간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좀 뭐랄까 서로 언쟁하는 부분이 뭐 뒤늦게 생길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다단계나 피라미드로 인해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 있다면 자기의 경험을 스스럼 없이 꺼내 놓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그냥 다단계의 고급진 표현인 줄 알았어요. 영어 버전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단계의 디귿자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전기장판? 전기 옥장판? 네. 집에 어느 날 갔는데 이따만한 이불 보따리 같은 게 세 개가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대. 그러면서 네, 정말 두꺼운 그 장판 같은 게 저희 집에 세 개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자세히 봤더니 SMK였어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나는 다단계 디귿자도 싫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이 장소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아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님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뭐가 뭔지 모르셨대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단계 영어 버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피라미드는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불법 같죠? 네, 소위 폰지 사기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폰지 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트렌드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있더라고요. 코인.
네. 아직 뭐 코인으로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닌데 이제 토큰인데 이제 코인이 될 거래. 이러면서 또 이제 회원들을 막 격하게 막 네. 네,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토큰인데 코인이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뭔가 형태가 있는 건가요? 아직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조장해서 먼저 뭔가 선점해야 될 것 같은 그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형태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또 근데 피라미드가 뭐 그렇게 비용이 작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큰 비용을 투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비용이 당신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형태로 피라미드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라미드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법인 경우가 100%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다단계 같은 경우는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어요. 네.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에요. 현재는 다단계 판매라고 그 이름 붙여짓는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회사들도 많아요. 대기업 중에서. 네. 요즘은 대기업들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판매 방식, 유통 방식이죠. 이 유통 방식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나 업종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다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직접 판매 조합에. 네. 근데 아예 직접 판매 조합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 중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다단계 판매는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아, 누군가가 막 깨달으셨나 봐요, 지금. 아, 그거였구나. 네, 맞아요. 그거였어요. 네. 판매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 다 다단계 판매로 진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내가 먼저 어딘가에 뭐 장소를 마련하든, 그래서 보통은 매장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내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력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판매력이 좋고 영업력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뭔가 물건을,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라는 그 사람 말만 믿고 똑같이 뭔가 매장을 내고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영업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빚을 지겠죠. 네, 빚을 지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는 뭔가 내가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한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가 소비를 위한 것이 거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품을 많이 이렇게 내가 소위 쟁겨둔다고 표현하죠. 예, 쟁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역할만 내가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내가 이렇게 집에다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약간 프로모션 같은 거 할 때 저렴하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막 의도적으로 막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제품을 집에다가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네트워크이냐 피라미드냐 다단계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하시기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제품을 먹고 나도 이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잘 제품을 먹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단계는 어때요? 판매잖아요. 네, 내가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본인이 관리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다수가 되겠죠.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판매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들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런데 판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판매는 뭐예요? 마진이 붙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원에 구매를 했다라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10원에 파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세일즈, 판매라고 보여지는데, 어때요? 저희 엠브로토스 라이프 가격 22만 3천 원. 그런데 제가 사도 22만 3천 원, 사장님이 구매하셔도 22만 3천 원, 누가 사도 다 똑같이 22만 3천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진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는 어떤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처음에 메나테크를 만났을 때 판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음. 자, 왜일까요? 우리가 제품을 제가 먼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막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막 전달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먹어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행위가 일단 내가 구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판매를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왜? 나는 그냥 내 스토리를 얘기한 게 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 가장 처음 일어나는 행동이 제품 구매이기 때문에 마치 판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판매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판매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개를 통한 그래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장이 있는 거죠. 네, 보통은. 매장에 이렇게 제품을 진열하고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품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막 홍보를 해야겠죠. 이 사람이.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고,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굉장히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안 먹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소개만 해주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소개받은 사람이 또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면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은 그냥 본인은 먹지 않았지만 소개를 통해서 뭔가 기여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사실 어떤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먹고 좋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먹겠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어떤 게 보장이 돼야 될까요? 맞아요, 사장님. 네. 제품이 좋아야죠. 네. 아까 앞서서 피라미드나 다단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제품이 가치가 본인이 어떤 지불한 가격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만큼 제품의 가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뭐 소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판매는 어때요? 그냥 한번 판매하면 땡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저번 주 나눔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께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통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입니다. 근데 이때 원가가 생산자가 200원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리는 건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죠. 네,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 비용에 100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생산자 기준에서 총 300원의 비용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 내가 그러면 그거를 좀 한꺼번에 사서 제품을 좀 판매해 보겠습니다. 총판하시는 분이 나서요. 그러면 여기서 4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원이었는데 100원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총판에서 자, 이거 내가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이거 판매해 봅시다. 본인의 어떤 대리점 같은 곳에다가 제품을 유통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100원을 붙여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네, 갔을 때 판매를 하는 그곳에서 소매에서 700원.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어때요? 1,000원.
300원에서 시작했는데 1,000원에 끝났어요. 마진이 굉장히 크죠?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더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유통자 중심의 유통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 뭐 홈쇼핑, 대형 할인마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판, 도매, 소매까지 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 줄여도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왜 이마트나 할인 같은 거 하면 난리 나잖아요. 대란 일어나잖아요. 지금 쿠팡 사태 나서 이마트에서 지금 할인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이마트랑 롯데마트가 쿠팡을 잡으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할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마트에 갔었는데 진짜 싸게는 싸더라고요. 저렴하게 지금 할인을 많이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 덜 붙여도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생산자 중심의 유통보다 유통자 중심의 유통이 조금 더 저렴하게, 아까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원 정도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 마진,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새롭게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중심의 유통은요, 일단 기본적인 원가가 조금 높아요. 왜? 중간 마진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 알로에 제품이라 하더라도 알로에 함유량을 좀 더 높이고 수분을 줄이고 좀 더 유효한 유효량을 높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직거래로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마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소비자가 내가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 그런데 소비자 중심의 유통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 저희처럼 구전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광고 비용을 돌려주기 때문이죠. 그 마켓컬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마켓컬리? 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하죠, 마켓컬리도. 근데 이제 마켓컬리를 처음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 기간 시간 지나면 마켓컬리에서 문자가 날아와요. 어떤 뭐 친구를 초대하면 뭐 2,000원, 3,000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분들은 어떤 또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2,000원, 3,000원은 새로운 친구를 한 명 소개해 줬을 때 2,000원, 3,000원 줬는데 또 만약에 새로운 친구를 또 소개한다. 또 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쿠폰을 발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켓컬리 사용하는데 한 번밖에 못 받아봤거든요. 제가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뭔가 그런 누구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광고 비용을 지속적으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그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광고를 내가 대신해 주는 어떤 구전 마케팅의 효과를 내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같이 생각했을 때 유통자 중심의 유통도 700원이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도 같은 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유통의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네, 이해를 하시면 판매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한다.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소위 페이백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2조 11호에 사업 권유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뭐 되어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반면 제2조 5호 다단계 판매는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원에 가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을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엄연하게 다른 유통 방식이기 때문에 이 유통 방식을 몰라서 사실은 생기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광고에 대한 부분,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걸 왜 안 하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왜 광고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의문점을 해결을 해드릴게요. 메나테크의 히스토리를 좀 아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되시는데, 메나테크도 처음에는 네트워크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지금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클릭하니 어때요? 너무 속효성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께, 나 이거 먹었더니 좀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뭐 자꾸 졸려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상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누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뭔가 뭘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뭔가 안 좋아. 그럼 올리브영 매장 찾아가서 매장 직원한테 상담하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막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방식을 취했을 때 그렇게 하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글리칸이라는 이 제품은, 이 성분은 누군가 먼저 먹어본, 그 사람을 통해서, 신뢰도가 높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체험이 나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구정 광고가 가능한, 1대1 케어가 가능한 방식을 차용해야겠다라고 해서 메나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차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네트워크 타사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일단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걸 그럼 우리가 팔까? 그럼 이제 거기에 준하는 제품들을 이제 막 이렇게 상품군을 집어 넣겠죠. 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제품군이 이렇게 쫙 뭔가 완성이 되는 형태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는 어때요? 제품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통 방식을 고려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회사가 전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와 회사가 만들어진 이 순서가 역순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결국 상위 분들만, 네, 위에 계신 분들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저희 그 정대만 대표님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있게 노력을 하는데 똑같은 노력을 했다면 사실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긴 하죠. 그쵸?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노력의 방향성이라든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층 간의 추월이 가능합니다. 음.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반적인 회사는 뭐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뭐 중간에 부장 차장이 있고 또 아래쪽에 대리나 주임 사원 이렇게 직급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고 사장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베나테크에서는 특히 저희 또 어떤 수당 구조상 지금 시작을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추월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하지 않고 또는 노력을 좀 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추월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당 구조상.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분들만 돈 버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 질문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는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하셨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앞에
네, 머리를 멋지게 오늘 웨이브하고 오셨는데, 사실 여기 질문 세 개, 세 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막상 말로 뱉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네. 글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나오실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 질문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을 다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월 1,000만 원 버는 것이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매월 1억 버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그냥 메나테크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 받아서 엠브로토스를 엠브로토스 라이프만 원 없이 먹으면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유 고개 많이 끄덕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과 연결을 해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답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뭔가 즉답을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성공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를 제가 적어놨지만 국가대표 선수, 네, 성공한 거죠.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면, 그쵸? 뭐 연예인, 변호사, 의사, 모델, 대기업. 그런데 이 직업으로서 성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굉장히 뭐 몸을 갈아 넣어야 되고 연예인들 요즘에 그 걸그룹 친구들 보면 안쓰러운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밥은 먹고 사나? 막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말 뼈 말라 있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와중에 성공하는 요즘 뭐 제니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멋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이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네. 뭐 개인 사업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요즘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 5억에서 10억은 너끈히 들어갑니다. 그쵸? 매장도 차려야 되고. 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약에 5억이나 10억 매장 차려야 돼요라고 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 프로가 되는 7단계, 그러니까 에릭 월의 책에 프로가 되는 7단계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세상 모든 직업 중에서 진입 장벽과 장기적인 혜택의 비율이 가장 좋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네.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의 CEO가 되기 위한 기술보다 매우 적은 기술만으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인세 소득과 일반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인세 소득은 계속해서 따박따박 연금처럼 네, 나오는 그런 소득을 말을 하죠. 일반 소득은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소득이 나오지 않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세소득을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기 싫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국가대표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난 당장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나가서 막 연예인을 할 수 있다.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이미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메라테크에는 SED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평균 받으시는 소득의 직급에 있어요. 100만 원 받는 SED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따가 SE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왔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 어떤 이런 유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랑 사업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나 그래서 그런 거 못해. 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사장님 한번 여기 질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은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유, 너무 많이 배우셨네. 이미 알고 계신 게 많으십니다,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이건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말씀에 지금 답이 남아 있어서. 맞아요. 인맥이, 그러니까 내가 막 200명, 뭐 300명, 1000명,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죠. 존재하죠. 근데 많지는 않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은 인맥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것은, 여러분의 상해 스폰서님들께도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인맥이 많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이 사람 말이라면 정말 나도 같이 할게 하는 그런 나를 신뢰하는 두 명이나 세 명 정도의 사람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나의 확신이 점점 커지겠죠. 제가 2019년도의 이샘 결과, 현재 2026년도의 이샘 결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확신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면서 점점 내 확신의 사이즈가 커지면 내 말하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나의 흐릿했던 인맥들도 이 사람 내가 생각 못 했는데 같이 사보면 너무 좋겠는걸? 라는 걸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인맥을 많이 만나기도 하죠. 뭐, 어떤 분들은 골프 모임에 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찬 모임에 나가시기도 하며 또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인사하셔서 사업 성공하셨다는 저희 정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인맥을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한번 그 좀 각각 다른 예시여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성함을 적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이제 좀 뒤에 행사 그 촬영으로 담당하고 계신 우리 황용 사장님. 네. 저희 황룡 사장님 같은 경우는 레나테크 만나시기 전에 이미 2년 동안 다른 타사에서 네트워크를 하셨었대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타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회사를 옮겨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오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겠죠. 그쵸? 왜냐면 그 회사 제품이 너무 좋아. 막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믿고 그 제품에 뭔가 다 이제 가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 여기가 또 좋아. 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열심히 기도를 해보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사업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인맥이 다 그쪽 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지혜를 얻으셨대요. 어떤 지혜냐면 아는 사람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이분은 콜드 컨택을 하기 시작하셨고, 약국을 다니면서 컨택을 하기 시작하셨고,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그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올리면서 성공하셨거든요. 네. 자, 두 번째, 황수목 사장님. 저희 사실은 상위 스폰서신데, 황수목 사장님은, 콜드 컨택을 시도를 해봤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유튜브를 하셨어요. 네, 유튜브를 하셔서, 1년에 추천일을 많이 하면 주는 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도 수상하실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 김영국 사장님. 이분은 젊으셨을 때 너무 젊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빨리 망하셨어요. 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신용회복자가 빨리 되셨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거죠. 사업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계속 소개해달라. 소개해달라.
네,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신 거예요. 네, 정성을 들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소개받고 또 소개받으면 이 사람한테 또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끈질기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또 성공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방법은 만들기 나름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고. 음.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이 주신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24시간.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24시간을 쓰시고요. 여러분들도 24시간, 저도 24시간, 다 똑같은 24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습관을 하면서 루틴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사실 계획과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뭐 해야지 생각나면 뭐 하고 내일은 뭐 해야지 생각나면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또한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음.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메나테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금액을, 네, 수당을 받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처럼 5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한 엠브로토스와 뭐 GI 프로 밸런스 요 정도 자동 주문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정도라면 사이즈 타임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받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싶다. 나는. 그러면 50만 원 받을 때와 동일한 시간 투자를 해서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수당을 내가 받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고 싶은지를 내가 정한다면 나 스스로 시간은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간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난 파는 거 진짜 못해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 영업은 적성이 안 맞아요. 근데 이 부분도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앞서 돌아가서 있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세일즈는 일회성 구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발적으로 제품이 좋으면 알아서 일어날 수 있는 재구매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품을 먹으면서 감동,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엠브로토스에 홀랑 빠져서 여기에 왔지만, 알고 보니까 오소리도 좋고, 알고 보니 트루플래닛이도 좋네?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생기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경험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누군가한테는 그러면 나는 엠브로토스보다는 오소리를 먼저 먹어볼래. 이런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 경험이 축적되면서 확신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 마케팅의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막 확 핀으로 막 꽂고 왔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이걸 잘해요. 제가 이렇게 아까 제가 춤을 췄기 때문에 저 스스로 머리 손질을 좀 잘하게 됐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침마다 미용실을 다녀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제가 막 정말로 미용실에 갔다 왔다면, 네, 맞아요. 그럼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어디예요? 머리 너무 예쁘게 잘한다.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어딘데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겠죠. 그쵸? 또는 정말로 재미난 영화를 봤어요. 정말 재밌었어. 야, 이거 정말 재밌어. 너 한번 봐봐. 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맛집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친구한테 막 소개해주고 그러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왔어? 음, 뭐 먹었어? 그럼, 그냥. 이런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쉬울까요? 네, 못하진 않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먹은 거, 이거 맛있었어. 나랑 나중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네 번째. 가족의 반대. 아이가 어려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런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해요. 라는 분이 계시고요. 아이가 어려서 저는 이 사업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유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이유인지 또는 핑계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오히려 좋아요. 저희 사회자님의 따님, 네, 양승현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예전에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본인의 아이가 얼마나 메나테크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지 정말 본인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다녀오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이한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들여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좋은 성공하신 분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여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경험까지 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상속까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준다는 거죠. 예전에 MIT에서 제가 어떤 분의 스피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메나테크 이 MIT에 참석을 하시게 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본인의 아버지가 메나테크 사업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데?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되는 그 한 달 페이가 거의 뭐 400에서 600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친구가 제 기억에는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매일매일, 매달 따박따박 400에서 600만 원의 비용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네, 네, 2천에서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분 같은 경우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보고 사업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가 어린 것이 핑계가 아니라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를 뭔가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 듣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안 돼. 빨리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뭐 꼭 메나테크 네트워킹이 아니어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내가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시점이 오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임계점이 넘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희가 처음에 메나테크 왔을 때 먼저 내가 먹고 제품을 체험하고 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근데 그 어떤 임계점이 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메나테크에서는 SED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SED는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평균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SED가요. 사람마다 물론 달라요. 뭐 3개월 만에 SED를 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6개월 만에 달성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요즘은 정말 빠른 분들은 막 한 달 만에도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막 SED를 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나테크에 대한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체험을 하죠. 자가 소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내 지인들,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을 해요. 내가 먹었더니 그렇더라, 좋더라. 이렇게 경험을 전달을 해요. 세 번째는
내가 했던 자가 소비와 직접 광고비의 이 경험을 똑같이 전달을 하시면 복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는 그 인세 소득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ED는 굉장히 중요한 지급인데 SED부터 회사에서 무언가 인센티브 프로모션 같은 여행 프로모션이 이제 베네테크에는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되는 직급이 SED라는 직급이에요. 네, 스텝업이라고 가실 수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빨리 돈이 안 된다? 저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죠. 빨리라는 기준이 뭘까요? 한 달? 두 달? 1년?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회사를 다닐 때 연봉 다시 협상을 하잖아요. 연이 지나면. 제가 예전에 연봉 협상할 때요. 1년 지나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100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매년 연봉이 올라가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만에 나는 0원의 수입이었는데 100만 원의 수입으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큰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SED를 넘어서 뭐 PD, 브론즈 PD 이렇게 갈 때 PD라는 직급은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평균 받는 직급입니다. 네. 그런데 PD도 1년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3개월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회사 대비 급여 성장 폭이 너무나 크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리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세 번째 카테고리. 글리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만병통치약인가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게 좀 왜 약으로 안 만들죠? 저희 주치의는 왜 먹지 말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병통치약인가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건 만병통치약인가? 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리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글리칸은 세포 자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를 얘기하지 않고는 글리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또 30조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어서 우리 인체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포가 좋아지면 우리 전체적인 장기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어떤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리카는 기적적으로 뭔가 막 이것만 먹으면 다 좋아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체가 원래는 자기 복구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신체는 원래 치유하고 손상된 것을 복구하고 재생하고 조절 및 보호를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글리칸만 먹으면 다 되나요? 이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인체에 필요한 5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쵸? 단탄지, 비모, 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지방, 무기질. 네. 이 부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를 했을 때 모든 세포가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죠. 네. 모든 세포가 정상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허로 나와 있어요. 네. 혹시 이 특허 나 처음 본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특허는 다 한 번씩은 보셨죠. 그런데 이 특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양학적 유효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영양학적 유효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회복되고 개선되는 속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초록색 그 줄로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 인상적이었거든요. 본 발명의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을 먹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이 가능한데 그 능력을 더 증폭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허 자료들을 통해서 누군가 대화할 때 아까 앞서서 만병통치약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특허를
같이 자료로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자, 이 부분은 약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아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약은 첫 번째로 일단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약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약을 남용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쵸?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남용하면 왜 안 되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약을 만들 때 치사율을 다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리칸도 사실은 원래 처방약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왜? 부작용이 없었어요. 네,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독성이라서 약으로서 그 가이드에 맞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CYP450이라는 게 약물끼리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제가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어떤 약은 너무 심각하게 흡수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약은 흡수를 안 시키기도 하는 그런 서로 부딪히는 그런 과정들.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글리카는 그런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랑 같이 먹어도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서 네,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치료 효과가 여러 가지래요. 보통은 뭐 고지혈약, 당뇨약, 혈압약 다 따로따로 있죠. 그쵸? 근데 글리칸은 어때요? 글리칸 하나를 먹으면 세포가 좋아지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다양한 신체의 어떤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도움을 주죠. 네. 그래서 한 가지의 증상에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식사에 당 영양소를 추가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저의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 글리칸 좋아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의사한테 말을 했더니 저 의사 먹지 말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시면 좋아요. 혹시 그 주치의가 선생님의 가족분이신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답변을 잘 하시기가 편해집니다. 왜냐, 가족이면 어때요? 만약에 그 의사가 글리칸을 모를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의사라고 하면 글리칸이 뭔지 공부를 해서라도 가족이고 지인이니까 알아봐서 알려주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가족이나 뭐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그 사람이 공부해서 나한테 알려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의사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96년도에 하퍼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생화학 교과서예요. 이 생화학 교과서에 96년도에 수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아예 보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모르실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어때요? 2006년도 개정판,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보충제로 직접 보충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글리칸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모르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 의대는 굉장히 길게 다니잖아요. 4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를 다니는 시간 동안 이 영양이라는 영양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24시간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와도 내가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네. 자,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물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의 어떤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의학계와 부딪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학적 주류에 포함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예전에 괴혈병이 막 이렇게 처음에 발발했을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괴혈병이 좋아진다더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비타민C 당연히 먹어야 되고, 먹으면 좀 덜 피곤하고, 이렇다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지하기까지 53년이 걸렸대요. 근데 이제 글리카는
이제 30년 지났죠. 네. 하지만 비타민 C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정착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MIT 공대에서 글리칸을 신기술, 세상을 바꿀 신기술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과학계이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아직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의사인 주치의는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글리칸을 알고 있는 의사와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글리칸을 모르는 의사와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알고 있는 의사와 얘기를 해야 글리칸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뭐 정말로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글로벌 B&B 안에는 이렇게 메나테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는 의사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 상위 스폰서를 통해서 좀 전달 받으셔서 뭐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쫙 훑었어요. 좀 생소한 단어도 많고, 그래서 좀 졸리시기도 하고 하셨지만, 오늘 원래 무의식에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습득이 잘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조는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깨우지 않았어요. 네. 아, 지금 무의식에 잘 새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번부터 14번까지 이 있었던 Q&A에 대한 이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보고 고치고 말해보고 고치고 이 부분에 대한 훈련만 잘 되어 있으시다면 사실 그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 1번부터 14번 질문 이외의 질문이 많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Q&A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질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훈련하고 숙달해 놓으시면 두려울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학습하시고 경험으로 축적하셔서 그 두려움이 설렘이 될 때까지 메네테크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